대전 시당위원장 예. 있잖아요. 예, 현재 대전 시당 위원장으로. 대전은 물론 다른 지역구 출마자가 뭐 전혀 없는 건가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대전 7개 지역구 중에 2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3명 정도는 후보 등록이 가능합니다. 누구신지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 하면 지금 계속 서류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만났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유성갑과 중구 두 군데서 사람 이름은 죄송합니다. 제가 그분들 보기로 해서 그러나 확실한 건 저를 포함해서 2명 더 등록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 개인적으로 등록 전에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산에 한 분하고 충남에서 한 2분 정도 세종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좀 문화관광 지역축제 예. 탈락됐다고 하는데 예. 그 구체적으로 한번 좀 말씀 좀 예, 해주세요. 이걸 이제 기자회견이니까 기자님이 쓰신 내용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문광부에서 문화관광 축제를 매년 선정합니다. 어떤 경우는 100곳을 하는 경우도 있고 50군데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난해에는 35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지역 축제가 제가 산술적으로 한 600곳 정도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다만 그 중에서 제가 어렵게 보는 것은 심각하게 보는 것은 대전 충남의 대표적인 축제죠. 아실 겁니다. 금산 인삼축제, 또 확실한 백제문화제, 그리고 대전에서 유명한 건 물론 벚꽃축제도 있지만 그런 건 작은 규모고 전국에 알려진 축제 가운데 대전 중구의 효문화축제, 또 그리고 세계적인 축제죠. 보령 머드축제가 문화관광축제 35선에 탈락된 겁니다. 희한하게 대전 충청만 지금 배제가 됐어요. 저는 배제됐다고 봅니다. 근데 이건 예산은 솔직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6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중요한 건 왜 충청만 대표적인 세계적인 축제, 대표 축제가 빠졌느냐. 저는 이건 현재 7명의 국회의원들이 짓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한 명이라도 7명 중에 한 명이라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지금 효문화축제 지금 신라문화제도 있는데 백제문화제가 탈락됐다는 게 말이 되냐 한마디라도 요청했다면 이 문화축제는 예산은 즉 많은 건 아니지만 이런 거죠. 공인을 받는 겁니다. 중앙정부로부터 공인받는 축제가 예전에 이게 다 공인 받았어요. 근데 지금 2021년 이게 지금 안 돼 있고요. 선정이 안 돼 있고 18년도부터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이것이 바로 충청 미래당의 창당 배경입니다. 금액을 떠나서 이게 충청도 것만 지금 떨어졌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충청도에 있는 축제가 예. 그동안에 너무 많이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아시는 대로 있으시면 말씀 좀. 충청도에서 너무 많이 지원받아서 아니 너무 많은 곳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시느냐는 얘기죠.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뭐 지금 다른 곳에 된 걸 보면 뭐 평창 송어축제, 춘천 마임축제, 강원도 같은 경우 평창 효성문화제라든가 횡성 한우축제 뭐 이런 게 여러 가지를 볼 때 정말 대전 충청에도 축제가 지금 한 100군데 정도 됩니다. 요 가까운 조치원 복숭아축제 있잖아요. 이런 건 제가 포함을 안 시킨다는 거죠. 그런 건 문화관광 지정축제로 할 필요가 없고 다만 유일하게 4가지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 대전 충청인의 자존심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백제문화제가 대한민국의 문화관광부 지정을 못 받았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삼국시대를 떠나서. 그리고 금산, 솔직히 대전 효문화축제는 그렇다 쳐요. 금산 인삼축제, 이거 대한민국 국가축제 아닙니까? 보령 머드축제, 외국인이 아마 가장 많이 올 겁니다. 저 송어축제, 평강 송어축제하고
근데도 이게 문화관광부 지정축제에서 탈락됐다는 것은 대전 충청을 대변하는 책임지는 정치인이 없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확신입니다. 국회의원 한 명이 장차관 불러서 말 한마디만 해도, 더 구체적으로는 소주 한 잔을 먹어도 이 문제는 없다. 사실 혁신도시 문제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문제 지금 몇 년째, 지금 다른 17개 광역도시는 다 혁신도시가 있어요. 충남과 대전 두 군데만 없습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이 두 군데가 2년 반 전부터 혁신도시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안 하다가 올해 들어서 첫째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총선 끝나고 총선 결과 보고, 물론 총선 결과 보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총선을 보고 혁신도시를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했고, 오히려 우리의 문제인데 우리 국회의원들은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근데 대구 국회의원들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죠, 대구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하고 시위를 한 겁니다. 대전하고 충남에 혁신도시 주면 안 된다. 잘 아실 겁니다. 나라에서 혁신도시 정책을 하는 건 예산은 1년에 가장 큽니다. 4조 3천억을 17개 도시에 나눠주는 겁니다. 그게 한 개 광역도시당 7,5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구에서도 부산에서도 7,500억씩 받아서 혁신도시를 하고 있는데, 대전 충청을 해주면 자기들이 받을 7,500에서 다만 1,000억이라도 좀 손실될까봐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7,500도 못 받고 있는데, 우리 국회의원들은, 그것도 집권 여당인 민주당, 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4명, 3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 하나 발언하지 않고 기자회견하지 않고 남의 집 제사를 보고 지금 대구에서는 못 죽여 소리 지르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주는 것도 못 차려 먹는 안타까운, 이것은 대전 충청의 정치 세력의 부재다. 현역 국회의원이 있으면 뭐합니까? 대전 충청을 대변하는, 대전 충청의 표를 가지고 국회의원 당선된 분들이 그 얘기 하나 하고, 제가 얘기 나온 길에 서대전역 KTX 정차 문제 오래됐죠. 그 당시는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있을 때입니다. 저는 인간적인 얘기합니다. 정치력을 떠나서 지금 서울은 서대전에서 갈 수 있어요. 광주를 못 내려가는 겁니다. 왜? 광주 가려면 익산 가서 갈아타야 되니까. 제 개인적인 마음입니다. 이건 국회의원 후보자로서가 아니고 국회의장 또는 국회 부의장이 철도청장 불러다가 그래도 하루에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던 것이 서대전 거쳐서 가는 게 열차가 한 100개 정도 있었는데, 야, 광주에서 서울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래서 서대전역을 패싱하려면, 그러면 90개는 가더라도 10개라도 서대전역이 지금 아주 뭐 엉망인 거 아시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지금 역을 없애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서대전역 인근에 상권이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그렇다면 의장, 부회장, 아니면 그 지역구 의원, 내내 그 지역구 의원이 국회의장이었어요. 현역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라도 철도청을 만나서 협상하는 거죠. 100개가 있는데 하루에 서울, 광주 가는데 니들 다 90개는 그냥 지나가고 익산 거쳐서 오송 거쳐서 가고 10군데만이라도 서대전역에 정차시켜달라. 그러면 서대전역이 예전만은 못해도 상권은 붕괴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거라도 그게 국회의원의 능력입니다. 이거 하나도 해결 못한 국회의원들, 저는 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대전 충청의 경제를 위해서. 답변이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충청이 뿔나서 그렇습니다. 충청의 미래당에서 이번 선거에 비례대표도 내나요? 예. 비례대표 지금 후보자 11명 지금 협의했고 접수 지금 저희들이 21일 날, 지금 비례대표가 예전에는 당에서
최고위원회라든가 최고 결정기구에서 의결하면 그대로 다 통과가 돼서 비례대표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가 바뀌면서 선거법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에서 집중하는 건 아무리 정당의 대표라도 본인이 결정해서 할 수 없다. 이제 그래서 각 당이 지금 난립니다. 당원이나 대의원을 통해서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라 그 얘기입니다. 특히 거기 플러스 국민까지 포함하면 더 좋고 선거를 투표를 거치지 않는 비례대표는 당선이 돼도 무효화시키겠다. 이것이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기준이고 그런 기준을 저희들한테 하루에도 한 번씩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21일 날 저희 알만한 분 계신가요? 예? 저희 알만한 분들 계신가요? 비례대표? 없습니다. 정치활동 하던 분 없고 다 이번에 처음 나오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생정당이고 3월 6일 날 중앙선관위로부터 정식 등록증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로 하다 보니까 모집 기간이 좀 짧았고 3월 9일부터 16일까지 받았습니다. 선거인단도 받고 모집을 했는데 대부분 다 이제 현재 정치했던 분들이라기보다도 새롭게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분들. 그럼 예. 예, 국책 사업에 대해서 예. 적극 활동을 유치 활동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그걸 간단히 좀 전략이라기보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요. 저는 두 가지인데 저는 지금도 이런 생각입니다. 만약 전혀 다른 도시도 안 주는데 대전만 달라고 하는 건 썩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탈락된 것이 균형 발전 예산이에요. 전국 17개 도시에게 나눠주는 예산입니다. 주로 우리 지역에서도 배정된 예산을 나중에 결정되면 자기가 따왔다고 외치는 사람도 많지만 그거조차도 지금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다 받아내도 저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따온 예산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첫째는 배정된 예산이 손실되지 않도록 패싱되지 않도록 저 개인적으로는 로텐더 홀 가보지는 않았지만 하도 국회의원들 시위를 많이 하니까 저는 미쳤다고 보면서 지역 국회의원이 이렇게 홀대 받는 예산에 대해서는 혼자만이라도 죽을 각오로 단식을 하면서 주장을 하면 어떤 예산 따올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대부분 국가 예산은 3월 달에서 늦어도 4월 달에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1, 2월이 되면 그게 이제 기재부죠. 그 예산 담당하는 기재부하고 또 그 항목에 따른 부처, 실무공직자, 국회는 7급 공무원이 예산서를 작성합니다. 예산서에 항목이라도 하나 늦어야 예산을 추가하고 더 많이 따오는 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항목이 없으면 예산을 늘리거나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2월부터 국회를 대상으로 아니고 실무자, 기재부 7급 공무원 예산서를 작성하는 상대로 인적 교류를 통해서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그 논리적 의견을 가지고 예산을 따는데 그것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똑같이 나눠주는 예산 중에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능력이 없어서 못 받은 예산이 이건 제가 언론에 나온 것만 이렇습니다. 곤란해서 반드시 패싱되지 않도록 탈락되지 않도록 생명을 걸고 따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구호가 이렇습니다. 20년간 따왔다는 예산 4년 임기 내에 더 많이 따오겠습니다. 예, 또 질문. 당 대표시면 당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예. 그 박서구 의원 지난번에 천산대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그 예, 열전을 맞습니다. 토하셨는데 어떤 분이신지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시고요. 거기에 그리고 우리 후보님께서 이제 시장연장 하셨지만
당에서 어떤 역할까지 할 수 있는지. 예. 지금 질문 너무 감사드리고요. 충청 미래당은 다른 거대 양당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박서구 대표가 출마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지역 기자분들한테 전혀 노출이 안 돼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내가 박서구 대표께 고마운 건 지금도 본인은 기자분들이고 지역민들 만날 때 정말 내가 이번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미안하다, 정말 겸손하게 말하세요. 당 대표가 명망가가 되면 충분히 득표력도 얻어줄 수 있는데 내가 명망가가 아니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는 본인이 생각한 정치 역할은 충분히 했지만 출마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드러나는 인물이 아니라 도움을 못 줘서 죄송하다는 그 말씀에 저는 너무 감명을 받았고, 그분은 구체적으로는 충청에 미친 사람입니다. 이제 자민련을 창당할 때 사실은 여러 사람이 들먹거리지만 그 박서구 대표가 직접 금산으로 JP 총재를 모셔다가 거기에서 설득하고 요청해서 창당 준비를 시작했고, 물론 그 전에는 유진산 통합 또는 타협의 정치의 달인이죠. 유진산 총재를 16살 때 비서로 들어가서 정치에 입문하신 분이 박서구 대표입니다. 그리고 자민련 JP 총재 당시 JP 모시고 그 정치 당인으로 외국에 있다가 돌아오자마자 돌아오시는 날 바로 금산으로 모셔다가 충청의 세력을 키워야 된다, 충청의 정치 세력을 만들어야 된다, 이래서 자민련 창단했고, 그 이후로 이어받은 이제 자유선진당도 이해창 총재의 집까지 찾아가서 2,000명의 당원들과 함께 찾아가서 자유선진당 창당을 이끌었고, 물론 그 전에 국민중심당 총재 심대평 대표를 또 이끌어냈고, 제가 대화를 해본 건 이렇습니다. 아마 기자회견 때 여러 번 얘기를 했을 텐데, 이 양반 머리에는 오로지 하나, 충청도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충청도 출신 대통령이 나와야 지금 여든 야든 좌든 우든 또 뭐 미래당이든 통합당이든 영우남을 또 좌우든 충청의 대통령만이 통합할 수 있다. 이것이 확고한 신념입니다. 즉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 충청인들만이 국가의 난국, 사실 요즘 하는 저 마스크 나눠주기 운동도 충청도에서 시작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금모으기 운동도 충청도 서구에서 시작한 운동입니다. 즉 국난이 있을 때, 또 지금 다른 나라에서 대한민국을 높이 평가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중국, 우리보다 인구가 20배 많죠. 근데 거기는 자기 생명을 던져서 중국의 광복을 위해서 또는 회복을 위해서 적을 총으로 쏜다든가 자기 생명을 던져서 외친 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허다한데 대부분의 그런 조국 광복을 외치고 통일을 외치고 일제시대에 일본을 향해서 우리 광복을 외쳤던 분들, 생명을 던진 분들이 대부분이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충청인들이 많다. 그래서 그런 바탕으로 충청 미래당도 충청의 미래는 충청의 대통령만이 지금 현재 아무리 이번에 뭐 민주당이 득세를 하고 미래통합당이 득세하더라도 누가 정권이 바뀌어도 이 사람들은 조선시대부터 노론소론부터 했던 영호남의 싸움의 출발선상이고 그 배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 싸움을 말릴 수 없다는 겁니다. 충청도만이 유일하게 정치 세력으로 나가서 양쪽을 아우르면서 대통합 정치를 펼치겠다. 이것이 충청 미래당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자민련 시절에, 그때 자민련 시대는 3세력으로 충분한 역할을 했죠. 그래도 양당이 싸웠지만 자민련 시절에는 그래도 큰 싸움은 자민련이 50석을 가지고 아우르면서 그래도 통합의 정치를 펼쳤었다. 이게 역사적인 교훈이기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란하게